글로벌 경제 이슈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알아보는 투자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드릴까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철강업종들이 최근에 서서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철강업종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또 이에 관련돼서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은 과연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것이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약세가 지속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철광석 가격은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과 현재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철광석 가격은 최근에 이제 경기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가장 민감한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철광석 가격 흐름을 보시면 지금 호주산 수입 철광석 가격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철광석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업체 입장에서 보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철강업체들 주가가 모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US 스틸, 포스코, 현대제철, 바오스틸 등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 기업의 철강 기업들이 모두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철강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입니다. 글로벌 이 생산량 중에서 지금 잉여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면 무려 한 600만 톤 정도가 여전히 잉여 생산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즉 중국 쪽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철강업종은 아직도 구조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지금 이 아랫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가 이끌고 있는 국영 대형사들 철강 생산량인데요. 위쪽에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소형 철강 생산이거든요. 소형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철강 생산인데 문제는 이 윗부분입니다. 국가 쪽에서는 조금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민간 부분은 지금 국가가 주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조조정시키느냐가 향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이 중국 내 철강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중국 상황을 지금 보시면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혼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측면을 보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월별 조강 생산량을 보시면 생산량은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로 명목 소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생산도 잘 되고 있고 소비도 잘 되고 있는데 과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거냐?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2013년도의 생산량이 과거 2년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잉 생산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익은 올해 들어서 벌써 4월 달인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나 2012년에는 하반기나 되어야 탄력이 크게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 이익의 하락이 국내 업체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국의 철강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근, 선재, 후판, 열연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전방 산업은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중국의 월별 자동차 생산량을 보시면 중국의 자동차 시장 화랑을 보이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이쪽의 철강 생산량은 자동차는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양상이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방 산업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의 하락 요인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철강 산업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하반기 산업별로 봤을 때 건설, 조선, 철강, 유화는 여전히 흐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봤을 때 국내 철강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살펴보실 것이 이제 국내에는 그럼 철강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내 가격도 유통 가격 중심으로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지금 철근 가격도 하락세고요. 그다음에 열연 가격도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수입 가격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해서 사다 쓰는 게 지금 유통하고 있는 국내 걸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거죠. 물론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철광석 가격이 하락해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팔고 있는 제품 가격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부담 요인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마진율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만큼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입니다. 네. 고철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 고로 중심의 포스코나 현대제철보다 상대적으로 동국제강이나 동부제강 같은 전기료 제강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익성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포스코의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시면 지금 PBR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역대 저점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과거에 기록했던 역대 저점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점 수준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익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직 탄력적인 반등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것은 포스코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PBR 개념으로 보면 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PER, 즉 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애매한 그런 개념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느냐. 네. 이 고로 중심의 철강주들 그리고 철강 빅3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말 수익성이 회복되는 시기까지 긴 시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런 철강 업체들 중에서도 수익성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현대아이스코, PBR 개념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현대아이스코가 자동차 강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조금 위험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여전히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고 현대아이스코의 자동차 강판이 그나마 수익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아이스코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제사 공장을 짓는데 수요라든지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신차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차량 자체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아이스코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 주가가 살아있다면 이들 종목 중에서는 현대아이스코가 가장 좋은 수익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의 주가 반등 탄력도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합금강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합금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 비해서 한 6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원재료인 철강을 생산하는 것보단 더 좋은 수익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보시면 자동차용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익 측면에서는 세아베스틸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가장 견조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 두 종목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제철을 포함해서 포스코와 같은 대형주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을 두는 것이 좋고 단기적으로는 현대아이스코와 세아베스텔을 꼽아줬습니다. 철강 산업의 현황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